10번 9305 테이핑에 신경 쓰지 않나요? 네. 제가 강제했었어. 테이프를 다시 했었다고. 그러면 이제 16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로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지소미아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오늘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이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도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해법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근본 원인인 한일 관계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첫째, 일본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둘째, 일본 측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셋째,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3대 원칙의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원로들도 동의하는 이러한 해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깊이 검토하고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이 걸린 조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하면서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잔본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명예에 더 이상 몫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이 검찰개혁안은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41곳을 올 연말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쳐 흔들릴
것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게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릴 때 왜 일본에게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또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때 이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예고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이제 와서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신우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맹이란 동맹국의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도와주며 함께 공존하는 것을 미국은 제대로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냈을 때 공교롭게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북한은 SLBM을 쏴서 우리의 안보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민감한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 중단보다 경제 분야에 대한 다른 대응 카드를 꺼냈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보 불안을 자극하면서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미국에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던 모습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사퇴 직전 추진한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일전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났을 때 가급적 언론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번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또 SNS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약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은 상식 밖의 변명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 장관 말씀에 대해서도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검찰 관련해서 두 건의 중요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법당국의 조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전직 장관이라면 또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조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극한의 분열 상황으로 치닫게 한 조 전 장관으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불법 사보임과 독재 악법을 막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진실을 호도한 주장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었고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입법입니다. 당시 사모임 역시 국회법 절차와 오랜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했고 회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국회 선진화법, 그 법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럼에도 법치 원칙을 외면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검찰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검찰의 정당한 조사 요구에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변혁이 새로운 변혁의 대표로 유승민 대표가 사임하고 오신환 현 원내대표가 변혁의 대표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정당 사상 최초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는 당대표 퇴진을 공약으로 내건 최초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이제는 탈당을 전제로 한 신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70년대생 참신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치 행보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당 내에서 원내대표로서 신당 추진단의 대표를 만든다는 것,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는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변혁에 계신 분들 중에 신당 창당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체입입니다. 그동안 저는 패스트트랙 당시에 있었던 강금의 피해자였지만 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와 정치적 불신을 더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젊고 건장한 최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최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나경원 대표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본문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 막상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니 나약해지신 겁니까?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저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의 허락을 득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김관영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당 사상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원내대표 경선에 당대표 퇴진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젊고 참신한 원내 리더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이 평가해 왔던 것도 주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혁이라는 반당 및 해당 행위 모임의 대표로 어제 추대되었다는 소식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평의원이 대표를 맡는 것은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한다 해도 공당, 그것도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반당 및 해당 행위 모임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변혁 내부의 불가피한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저급하고 천박한 삼류 정치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개별 탈당이든 집단 탈당이든 국민과 당원 앞에 선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적을 정리해서 한국당과 보수통합이든 연대든 또 개혁 보수 신당을 창당하든 말든 결기 있게 당차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주판을 튕기고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해서 몸값 올리기를 위한 경우의 수만 생각한다면 과거의 한국 축구가 월드컵 진출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골득실, 승자승 원칙, 다득점을 따질 때가 도래할 것이고 결국에는 탈락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알박기 정치 그만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공개 발언하실 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진영 비서실장. 오늘 김건영 우리 최고위원과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0년대생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변혁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대표를 맡고 또 권은희 유이동 의원은 신당 추진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는데 모두 70년대생들이고 세대교체를 의미한다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70년대생으로서 이분들의 세대교체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젊고 혁신적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구태의연하면서 물리적 나이만을 내세워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젊은 갑질이고 젊은 꼰대질입니다. 이 젊은 분들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다. 오신환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다른 양당 원내대표들과 국회를 운영하는 주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 원내대표가 한쪽 손에는 원내대표 명함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변혁의 대표 명함을 들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대표를 쫓아내려는 쿠데타 세력에 협조해 왔습니다. 제3지대를 열어서 양당제의 구태를 극복하고 정치 혁신을 하겠다는 국민의당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손학규 대표에게는 물러나라고 모진말을 해대면서 한편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오매불망 노래를 하고 지난 2달간 진지한 물밑 협상을 벌여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사실은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는 돌격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권은희 의원은 입만 열면 안철수 전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를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답 없는 안철수 대표만 하염없이 부르며 그 뜻에 따르겠다는 나약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약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교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대교체를 미명으로 삼은 구태 정치의 답습에 불과합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40대 기술원,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의 정풍운동,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쇄신 등 우리 정치 역사의 40대 혁신은 모두 윗세대들의 기득권을 극복하겠다는 용기와 결기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자기의 기득권에 연연하고 윗세대에 기대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이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은 최고위원 자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는커녕 당에 당직 하나 던지는 결기를 보여주지 못해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득권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무엇을 변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태를 답습하는 70년대 세대들은 부디 세대교체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칫 세대교체라는 이름이 더럽혀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에 밀려있던 정보화 세대의 70년대생들은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나이에 걸맞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권에서만큼은 70년대생 이하가 7% 남짓밖에 안 되는 극소수 세력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42세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세대가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공산주의의 트라우마, 독재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70년대생 이후 세대들이 약진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대 정당에는 70년대 이후 세대를 위한 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고 있더라도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3지대 통합정당을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이야말로 70년대 이후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예, 다른 이수봉 예, 대표위원장 이수봉입니다. 대통합개혁 정당과 총선 준비 관련해서 맡은 역할을 쭉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게 우리 한국에서 양당 체제를 극복을 하고 제3의 정당 그리고 정말 민생을 위한 정당을 추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제가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새삼 절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겉으로 하는 말과 다르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당내 일부 인사들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온갖 이런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이 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번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손 대표님을 도와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주승용 최고위원님과 김관영 우리 최고위원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당의 최고위가 이제 들어섰고 이제 당이 정상화되었으니 이제 TF팀은 조속히 그 임무를 여기 최고위에 다시 이관해서 지금 남아있는 당의 정상화 그리고 통합개혁 정당 그리고 총선 준비 이 부분에 분초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준비를 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TF팀도 적극적으로 모든 도움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